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주는 광대. 하지만 그것, 폴터가이스트 등 광대를 공포의 대상으로 한 영화들이 만들어지면서 광대 분장을 한 사람들을 보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공포의 광대 살인마, 존 게이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2년 게이시는 미국 시카고에서 자동차 정비공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심장과 몸이 약해 대부분의 운동을 하지 못했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이런 게이시를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겨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게이시는 엄격한 아버지에게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버지는 게이시에게 마마보이, 형편없는 계집애 등 성적인 모욕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았던 기억 때문인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게이시는 자신이 자라나면서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되었고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거듭한 결과 자신이 동성애자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엄격한 아버지로 인해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정하게 된 게이시는 심각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가기 시작하고 자신의 성향을 누른 채 살아가던 게이시의 본능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만 갔죠. 게이시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으나 비즈니스 컬리지에 입학했고 한 구두회사에 취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회사에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게 되며 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해 게이시는 마를린 마이어스라는 동료 직원과 첫 번째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결혼 이후 아내의 아버지는 세 개의 KFC 레스토랑을 구매했으며 게이시는 그곳으로 이사해 1966년부터 KFC 레스토랑의 경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경영 능력이 뛰어났던 게이시는 꽤 높은 수익을 달성하게 되며 남부럽지 않은 성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1968년 10대 소년들을 성폭행하면서 10년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선고 당일 게이시의 아내는 충격적인 그의 모습에 이혼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게이시의 수감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수감된 그는 10년이란 형기를 줄이기 위해 교도소의 모든 활동에 성실하게 임했고 그렇게 모범수란 타이틀을 얻게 된 그는 그에게 내려진 교도소에서의 시간을 줄여나갔습니다. 그 결과 10년형 중 18개월이란 짧은 수감 기간을 마치고 게이시는 어머니의 돈으로 시카고에 집을 마련해 레스토랑 주방 요리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리고 1971년 게이시는 여동생의 친구인 캐롤 호프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 이후 그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요리사를 그만둔 게이시는 PDM이라는 건설회사를 만들고 처음엔 비교적 간단한 일로 시작했었으나 점차 성장하여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도 할 수 있는 회사로 확장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엄청난 부를 손에 쥐게 되죠.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양성애자임을 말했지만 게이시는 아내 몰래 10대 소년들을 성폭행했는데요. 게이시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던 아내가 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상호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게이시가 살았던 지역의 주민들은 그를 존경했는데요. 그는 지역의 정치적인 부분들도 감독할 뿐만 아니라 직접 광대 분장을 하여 병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공연을 하고 모금 행사와 퍼레이드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게이시는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영부인인 로잘린 카터와도 사진을 찍은 모습이 있어 당시 그의 사회적 위치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선량한 척 자신을 꾸며내기 바빴던 그의 속내를 지역 주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게이시는 한창 사업이 번창하던 즈음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단순한 추행이나 강간을 하게 되면 자신의 범죄가 발각돼 감옥에 간다는 것을 깨닫고 피해자를 죽여 자신의 범죄가 들키지 않도록 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엔 회사의 직원이 대상이었으나 범죄가 들키지 않자 점점 대담해져서 길 가는 소년들을 납치 강간 후 살해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렇게 게이시는 33명의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자신의 아들이 실종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로 판단하고 수사에 나서지 않았고, 이는 게이 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들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게이 씨는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년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돈을 건네주고 매춘을 제한하거나 마약이나 일자리 등을 주겠다고 하며 집으로 데려갔고, 목에 밧줄을 걸어 살해했습니다. 지역 약국에서 일하던 로버트 피스트는 알바가 끝나고 데리러 온 엄마에게 어떤 건설회사 사장이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라며 문을 나선 뒤 실종되었는데, 그 사장이 바로 게이 씨였고,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로버트 피스트의 동료가 끄는 약국 영수증이 발견되었으며, 이전에 실종된 사람의 차가 게이 씨의 소유로 된 것이라는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던 그는 로버트 피스트를 살해하고 시체를 강에 버렸다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악취가 풍기고 있던 게이 씨의 집 지하를 발굴하기로 결정했고, 지하에서 29구의 부패한 시신이 발견됩니다. 결국 모든 범행이 들통난 게이 씨는 자신이 1972년부터 살인을 시작하여 총 33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은 게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의 자택 마루 및 좁은 공간과 다른 소유지에서 29구의 시체를 찾아냈으며, 근처의 강에서도 시체 4구를 찾아냈습니다. 게이 씨는 시체를 강에 버린 이유에 대해 집에 더 이상 시신을 묻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1980년 재판 끝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확정되는데요. 게이 씨의 사형은 3심 공판이 마무리되고 얼마 후인 1994년 5월 9일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살인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았는데요. 게이 씨는 사회를 위해 봉사했지만 그 행동 역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호러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